이번 시간에는 그 2021년 6월 5일 시행된 지방직 서울시 9급 화학공학 일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진행할 텐데, 우리가 그 국가직 그 화공 일반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그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어려우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문제 수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렵게 문제를 풀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아십니까? 그 2021년도에 시행된 그 이 화공직 공무원 시험은 뭐 아주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공 과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마 뭐 어떤 합격 당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갈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 좀 갈렸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우리는 또 그 화공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전공을 또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늘 아마 이거보단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지방직 여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0.01440 유효 숫자의 개수는 몇 개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유효 숫자 개수 세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0.01440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효 숫자를 할 때 0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 있죠. 0. 0이 어떤 게 유효 숫자고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요 소수점 앞에 들어가는 요 0 있죠. 요거 숫자 전에 들어가는 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세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요 0이 아닌 숫자들 있죠. 0이 아닌 숫자, 얘네들은 무조건 다 뭐냐면 얘네들은 유효 숫자가 맞습니다. 얘네들은 유효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0 해놨죠. 혹은 중간에 뭐 만약에 0.000104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0이 아닌 숫자 얘네들은 뭐가 돼요? 유효 숫자가 되죠. 그러면 요 숫자들 사이에 들어가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수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소수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소수점 포함시켜 줘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는 유효 숫자에 해당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니까 유효 숫자 총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유효 숫자 세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몇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유체역학에서 보게 되면 비뉴토니안, 즉 뭐냐면 넌 뉴토니언이죠. 비뉴턴 유체에서 어떠한 법칙을 만족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스왈트 드 웰이라고 얘기하죠. 뭐 비렐름 오스왈트하고 그 다음에 아르망 드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뭐냐면 비뉴턴 유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타우 해놓고 m 해놓고, 자, dv dy에 뭐가 됩니까? 여기서 n-1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요거 n-1 해놓고 dv에 뭐가 돼? 자, dy 요렇게 해놨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dv, dy 요 값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dv, d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벗겨낼 수 있겠죠. 요거를. 자, 요거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내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얘는 1이니까 요 지수 더해주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dv 뭐가 돼? dy에 n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M을 뭐라고 하냐면 흐름 일관성 지수다라고 해서 요거 점 조도 지수 혹은 흐름 뭐가 된다? 흐름 일관성 지수 요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죠? 요거 N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얘는 흐름 거동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보게 되면은 이 N 값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게 되면은 뭐 저거죠. 여기서 유사가소성 유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사가소성 슈도 뭐가 돼? 플라스틱 요 값은 1보다 크고 n이 1보다 작죠. n 여기서 n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딜레이턴트 팽창성 유체죠. 팽창성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1보다 큰 걸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사가소성 유체에 대한 n값은 1보다 크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1보다 작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팽창성 유체의 점도는 전단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뉴턴 유체의 경우 n은 1이다. n이 1일 때 뉴턴 유체입니다. m과 n은 n의 값은 유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흑체의 총복사 방출능은 흑체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게 뭡니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뉴턴의 냉각 법칙은 뭐죠? 우리가 대류에서 나오는 뭐가 된다? 요거 HA의 델타 T고 그 다음에 후레이 법칙은 전도죠. 전도 KA 뭐가 된다? 델타 T L분의 델타 T 요거고 그 다음에 플랑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플랑크의 법칙은 뭐 HU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거죠. 흑체에 관련된 법칙인데 물체의 모양이나 구성 요소가 아닌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게 바로 플랑크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게 되면 전달 단위수가 4이고 전달 단위 높이 요거는 우리가 흡수해서 볼 수 있겠죠. 흡수해서 하이트 오브 뭐가 된다? 트랜스퍼 유닛.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NTU분의 뭐가 된다? H로 되겠죠. 전달 단위수 분의 뭐가 된다? 흡수탑의 높이. 자, 그러면은 이때 흡수탑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HTU 곱하기 뭐가 된다? NTU가 되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뭐가 돼? 여기서 보게 되면 전달 단위 높이. 즉, 전달 단위수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달 단위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 다음에 하나당 높이가 얼마? 2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총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8m죠. 2 곱하기 4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서 A하고 그 다음에 B A가 있고 B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X라는 게 돼 있고 TA하고 TB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축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 벽을 통한 열 전달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요 가운데의 온도를 T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열 전달은 요거를 우리가 제가 QA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K 해놓고 뭐가 됩니까? 여기서 KA 해놓고 여기서 A 그다음에 TA-T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 두께가 요게 되겠죠? LA가 되겠죠? 요 두께를 우리가 LA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 그래? LP 혹은 XA, XB 어떻게 놓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 밑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렇게
주어질 거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열저항이라고 불렀죠. 열저항.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일로 열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KB의 A, 단면적은 같으니까요. T 마이너스 뭐가 돼? TB가 되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 KB의 L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A죠. 여기 A고 LB가 될 것이고 T 마이너스 뭐가 돼? TP.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요 부분이 바로 RB가 되겠죠. RB. 그러면은 여기서 RB에 뭐가 된다? T 마이너스 T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 TA-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RA 곱하기 뭐가 됩니까? Q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TB는 RB 뭐가 된다? 여기서 곱하기 Q의 B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QA는 여기서 여기서 요 식을 1이라고 하고 요걸 2라고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 QA하고 QB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정상상태 흐름의 변화가 없겠죠. 같습니다. 요거.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뭘로? 그냥 Q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시켜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통일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1. 얘를 이 식으로 놓고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얘하고 얘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만 남는다? TA-TB만 남고 오른쪽 보게 되면 Q로 묶어버리게 되면 RA 더하기 뭐가 되죠? RB가 되죠. 따라서 이때 Q는 어떻게 주어진다? RA 더하기 RB분의 TA 마이너스 뭐가 된다? TB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분쇄 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 중 마모에 대한 저항의 척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분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쇄라고 하는 거는 덩치가 큰 놈들을 어떻게 돼? 잘게 부숴내는 거를 우리가 분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분쇄라고 하는 거 나올 때 여기서 질김성이나 섬유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큰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뭡니까? 하드니스 경도죠. 경도 하드니스. 그래서 뭐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죠? 그 중학교 때 보게 되면은 과학 시간에 외우게 되는 거, 그렇죠? 뭐 인회석, 정장석, 그 다음에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해가지고 외우잖아요. 그 걔네들이 바로 어떻게 돼? 굳기가 즉 경도 하드니스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단단하니까 깨기가 어려운 거죠. 마모에 대한 저항의 척도는 4번 경도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게 되면 불균일계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도 이제 좀 약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 자, 고정층 반응기 Fixed Bed Reactor는 고체 촉진을 충진 고정한 층에 반응기체를 흘려준다. 그렇죠. 보통 고정층 반응기라고 하는 게 고정층 반응기라는 게 여기에다가 촉매를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반응 물질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고정층 반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포탑 반응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포탑 반응기는 이 아래쪽으로 어떻게 돼? 이 아래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 탑 아래에 있는 기체 분산기를 통해서 기체를 X상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촉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층 반응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동층 반응기는 뭐냐면은 이동층 반응기는 여기에 반응 물질을 넣어주고 이때 촉매를 같이 어떻게 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촉매가 통과하면서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동층 반응기라고 합니다. 유동층 반응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동층 반응기는 자 여기에서 반응 물질하고 촉매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 압력을 주게 되면 유속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라고 하는 것과 압력과가 증가해서 어떻게 돼? 유체가 이렇게 뜨게 된다고. 이게 유체 입자 중에 고체 입자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거를 유동층이라고 하죠. 이때 그 격렬한 반응으로
반응기 내 열 전달이 좋아지고 반응기가 거의 등온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작에 아주 좋은 그러한 반응기가 됩니다. 여기서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이게 유동층이라고 하는 거는 유속을 상당히 크게 올려줘야 돼. 유동층에서 유속이 크게 올려주다 보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 뭐 강한 충돌에 의한 마모 현상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부식이 쉽게 일어나고 촉매도 어떻게 돼? 촉매 순실량도 크게 되죠. 따라서 4번 유동층 반응기는 유체 유동을 크게 만들어 고정된 촉매와 유체 간의 강한 충돌을 유도하여 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촉매 손실이 되고 마모가 되고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엔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적당한 속도 요거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정 엔지니어가 공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 밸브 및 이음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 기술적 세부 사항과 그 다음에 물질 사용 제어 라인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나오는데 배관 개장도죠. 요거는 여기서 블록선들은 우리가 그 공정 제어에서 어떻게 돼요? 복잡한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달함수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상평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요 상평형도죠. 공정 흐름도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얘네들은 공정 계통과 장치 설계 기준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장치와 장치 간의 공정의 연관성, 운전 조건, 운전 변수, 뭐 물질 수지나 에너지 수지, 제어 설비 이런 것들 기술적 정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제 여기서 장비 밸브 이음 등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건 배관 개장도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나오죠. 파이핑 앤드 뭐가 돼? 인스트루멘테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오죠, 문제에서. 자, 다음에 9번 문제 아마 9번 문제가 여기 나온 문제 중에서는 여기서 이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아마 좀 제일 까다롭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몰%의 요거와 원료 요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뭐가 돼요? 여기서 50몰% 요걸로 나왔는데 구성된 원료가 관행각된 액상으로 중류탑에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관행각된 액상이죠. 관행각된 액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공급 원료 1몰당 원료 공급단으로 유입되는 증기 흐름 중 0.5몰이 액화될 때 원료 공급선 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원료 공급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증류탑에서 자, 여기서 원료 공급이 일어난다. 여기서 원료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 정류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이제 탈거부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V,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돼? V 다시가 될 것이고, 보통 뭐 V 바라고도 하고, 요거 V 바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L 바고, 그 다음에 자, L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관행각된 액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관행각된 액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가기 위해서 일부가 어떻게 돼? 응축이 되겠죠. 왜? 관행각됐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돼? 증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일부 응축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자, 얘네들이 내려와야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없겠죠, 얘네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게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요게 아니라 지금 요 값이 여기서 들어온 거 중에 얘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없겠죠? 그쵸? 관행각된 액상으로 가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주어지는 게 잠깐만.
그쵸.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보게 되면은 v 마이너스 자, v 다시는 1 마이너스 q에 뭐가 됩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q f에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면 v가 지금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거죠. 0. 그쵸? 자, 0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은 문제에서 나왔죠. 유입되는 증기 흐름 중 어떻게 된다? 유입되는 증기의 흐름 중에 0.5몰이 액화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V 다시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얼마가 되냐면은 0.5가 내려오겠죠. 그럼 1 마이너스 Q 해놓고 이때 들어가는 몰수는 어떻게 된다? 합쳐서 1이죠. 1. 여기서 비율이 1이니까 따라서 이때 Q를 구해보면 얼마 나온다? 0.5. 여기서 Q가 1.5가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자, 여기서 0.5고 여기서 마이너스 Q에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Q니까 Q가 어떻게 돼요? 1.5가 나오죠. Q가. 자, 그러면 우리가 원료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주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에 QX가 될 것이고 더하기 1 마이너스 Q분의 뭐가 된다? XF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빼기 1.5분의 1.5 X 더하기 1 빼기 1.5분의 0.5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마이너스 0.5고 3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고 그럼 어떻게 돼? 3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5분의 0.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원료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진다? 3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따져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원료선의 원료의 공급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과냉각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원료선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 원료가 과냉각 상태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기포점 상태일 수도 있을 거고 일부가 증기이거나 혹은 원료가 포화 증기거나 과열 증기가 될 요 가능성도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급 원료가 그러면 만약에 기포점으로 주어진다 이거 기포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F가 뭐냐면 기포점이에요. 기포점. 자, 그러면 여기서 되면은 여기서 공급 원료를 가열하기 기포점으로 되니까 가열하기 위한 뭐가 돼요? 이 응축이 필요가 없죠. 응축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V나 요거나 같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V하고 V바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L바가 L 이렇게 되면 이때 L바는 어떻게 된다? L 더하기 뭐가 된다? F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요거는 다음에 나오는 게 일부가 증기일 경우 세 번째는 공급 원료가 어떻게 된다? 공급 원료의 일부가 어떻게 된다? 일부가 증기일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가 증기.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 정류부고 요거는 탈거부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L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V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료의 공급 요게 일부가 어떻게 됐냐면은 증기다라고 하면은 자, F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서 자,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같이 내려갈 것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면 증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 요쪽으로 가서 얘네들이 요쪽으로 가서 여기서 같이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그쵸? 증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일부가 증기니까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된다? 액체 뭐가 돼? 공급 원료 중 액체의 그 양은 L-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증기 분량은 여기서 액체 분량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중에 액체가 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증기 분량은 어떻게 돼? 요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음에 세 번째 포화 증기다라고 해서 나오죠. 포화 증기. 포화 증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제 F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F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F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죠. 증기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같이 올라가 버리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L은 L 바와 같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주어진다? 여기서 V라고 하는 놈은 V 바에다가 뭐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열증기. 과열증기 상태로 가게 되면 관행각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행각. 관행각의 반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열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돼? 같이 올라가는 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려오는 놈 중에 어떻게 된다? 이 과열증기니까 이 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일부가 증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은 관행각된 거하고 어떻게 돼? 그림이 정반대가 되겠죠. 그쵸? 저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는 정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상하지가 않은 거라서 그래요.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즉 뭐냐면은 여기에서 달리해가지고 문제만 조건만 달리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라고 일부러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 10번 문제. 비압축성 뉴턴 유체의 그 흐름을 설명하는 나비에스톡스 식이라고 해서 나왔죠. 여러분들 요 나비에스톡식은 뭐 전체를 다 알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나비에스톡스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7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저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 나비에스톡스식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일반해를 찾는 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나서 미분방정식을 풀어내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유동 같은 것들은 얻어낼 수가 있는데 드라마 영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영화죠. 겨울왕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눈이 쫙 흩뿌려진다든가 아니면 재난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파도가 이렇게 물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요거. 자, 비압축성 뉴턴 유체 흐름을 설명하는 나비에스톡스식은 뭐냐면은 바로 요 운동 방정식이죠. 운동 방정식. 즉 뭐냐면 운동량 자, 유입 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운동량 여기서 도입 속도 그 다음에 운동량 뭐가 된다? 배출 속도 더하기 뭐가 된다? 기에 작용하는 뭐가 된다? 작용하는 힘의 뭐가 된다? 합계죠. 여기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운동량의 속도, 운동량 도입 속도, 운동량의 뭐가 돼? 배출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운동량이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T분의 뭐가 돼? 델타 P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요거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이에요. 힘.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다 힘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힘의 합은 뭐다? 이거다. 이게 바로 뭡니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보게 되면 요걸 이제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델 P 그 다음에 뮤에 뭐가 된다? 뮤에 델 제곱 V 그 다음에 로 G가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압력, 점성력, 그 다음에 뭐가 돼? 중력 혹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관성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 운동량의 변화요. 이게 다 뭐가 된다? 힘이다라고 하는 힘을 나타낸다. 요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11번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여기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고온 저압이죠. 뭐 이거는 이상 기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하고 분자 간의 작용 인력 반발력 무시하고 분자 크기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자 크기 무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자가 몇 개 없으면 되지. 저압. 그렇죠? 인력 반발력 무시하려면 고온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작고 어떻게 된다? 온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고온 저압이니까 분자 크기가 작고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 온도는 높아야 됩니다. 니은은 아니에요. 자, 다음에 12번.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액 추출을 우리가 리칭, 침출이라고 하죠. 다음에 증류에 의한 분리가 비효율적인 액체 혼합물에 대해 액액 추출은 주요 대체 공정 중 하나이다. 거의 같은 기포점을 갖는 석유 제품들을 분리할 때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나오죠. 2번, 3번은 그냥 같은 의미죠. 여기서 추출이라는 게 뭡니까? 추출. A, B 혼합물인데 C 어느 한쪽의 용해도가 높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분리해내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죠. 따라서 들어가는 요 용매라고 하는 놈은 둘 중에 한 성분하고의 용해도는 크고 나머지 한 성분하고의 용해도는 어떻게 돼? 차이가 커야 되죠. 둘의 용해도 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4번 틀린 말이죠. 유사한 용해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용해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유체가 흐르는 방향, 요거 반대 방향의 흐름을 요거 막기 위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체크밸브죠. 체크밸브. 요거 역류 방지 밸브라고 해가지고 스윙형과 뭐가 돼? 요거 보게 되면 리프트형 요렇게 있죠. 그래서 스윙형은 수평 및 수직에 이용되고 리프트형은 수직에만 이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 밸브는 세로축 방향 밸브로 관경하고 거의 어떻게 돼? 같아져요. 이게 돌리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체 저항이 작다. 완전 개방이나 폐쇄용으로 그러니까 개폐 밸브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 쓰여요. 요거는. 그다음에 글로브 밸브.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 앵글 밸브 같은 거. 스탑 밸브. 그다음에 볼 밸브는 밸브 개폐가 쉬워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볼 밸브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집에 가서 가스 잠글 때 그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볼 밸브예요. 자, 됐고 다음에 14번 한번 봅시다. 자, 균일한 단열재로 만들어진 벽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열 손실을 2만 와트 퍼 제곱미터로 유지하고자 한다. 단열재 벽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각각 500도씨와 100도씨일 때 단열재 벽의 두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네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죠. 뭐만 이용하면 되죠? 요거 후리에이 뭐가 돼? 열전도 방정식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게 되면은 2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 그 문제에서 줬을 때 2만이라 그랬죠? 2만 와트 퍼 뭐가 된다? 요 제곱미터. 요거는 K 값이 얼마냐면 0.5죠. 0.5 곱하기 여기서 L분의 온도차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L 두께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L은 0.01m 나온다. 다음에 자 15번 문제. 정상 상태에서 분자 확산을 기술하는
그 피크의 제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크의 제1법칙 뭡니까? 피크의 제1법칙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주어진다? 자 NA 즉 뭐가 돼? 확산 속도는 자 DNA의 뭐가 돼? D세타 시간이죠. 요거는 요게 마이너스 뭐가 된다? DG의 뭐가 된다? A DCA DX죠. 농도 9배에 그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럭스는 어떻게 된다? 농도 9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비례한다 맞는 얘기고 확산거리와 어떻게 된다? 플럭스 요거는 비례한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확산거리하고 요 플럭스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틀린 말이고 확산계수가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패닝의 마찰 계수에 관한 내용이죠. 자, 내경이 40cm인 원통형 도관 내부를 비압축성 뉴턴 유체 A가 평균 유속 20cm/s로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이 충분이고 패닝 마찰 계수가 0.1 때 A의 동점도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패닝의 마찰 계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때 R2분의 어떻게 돼? 16으로 주어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근데 NRE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RE는 자, 뮤분의 DU 로이고 로를 밑으로 보내면 로분의 뮤에다가 뭐가 돼? DU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뭐냐면 동점도인 U 요거분의 DU가 되네요. 요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패닝 마찰 계수가 0.2라고 했으니까 0.2는 뮤분의 DU니까 뮤 해놓고 D가 지금 얼마예요? D 여기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0.4가 되겠네. 그쵸? 40cm이고 단위 물어본 거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여기 40cm고 곱하기 어떻게 돼? 20cm/s고 그 위에 16 했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 뮤 값은 어떻게 주냐? 여기서 뮤 값만 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구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10cm/s죠. 요거. 그리고 요거 단위 항상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 스톡스라는 단위인데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아? 요거 확산계수 단위하고 어떻게 돼? 똑같죠. 요거는 자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게 17번이죠. 17번 문제 보게 되면은 비압축성 뉴턴 유체 A가 중심 유속이 4m/s인 정상 상태의 완전 발달 흐름으로 단면적 1제곱미터인 원통형 도관 내부를 충률 흐를 때 유체 A의 부피 유속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유속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쫙 그세요. 중심 유속이 바로 뭡니까? 최대 속도죠. 그러면 측류에서 중심 유속과 평균 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요 평균 속도는 요거 뭐 민이라고도 하고 혹은 AV라고도 하는데 2분의 1 해놓고 어떻게 주어져요? 요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얼마? 2m 삼승 여기서 2 뭐가 돼요? 여기서 메타/s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Q니까 Q에서 AU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A가 얼마? 1 곱하기 2니까 2 메타 삼승/세크 해서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죠. 18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다공성 촉매를 이용한 불균일계 촉매 반응에서의 물질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여러분들 이게 단계를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리고 나서 문제를 좀 볼 텐데 이 문제 좀 바보 같은 문제죠. 요거는 아마 그 화학 반응공학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기 화학 반응에서 보게 되면 그 반응공에서 화학 반응 그 반응 속도에 대한 기본 내용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조금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이 문제 정답 찾아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때 그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벌크 유체로부터 이제 그 촉매 이쪽으로 그 다공성 촉매로 물질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흡착이 되죠. 얘네들. 그래서 흡착이 되고 여기서 그 촉매 위에서 여기서 반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흡착돼서 반응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 바깥쪽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탈착이 되고 그래서 요런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촉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계층의 두께가 줄어들어 외부 물질 전달 저항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물질 전달 저항은 두께분의 뭐가 되냐면은 이 확산 계수로서 정의가 되는데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 전달 계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물질 전달 저항 요거분의 1을 우리가 물질 전달 저항이라 그래요. 물질 전달 저항. 그러면 이 물질 전달 저항이라고 하는 건 경계층의 두께가 그 줄어들어서 물질 전달 저항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두께가 줄면 이 값이 커질 거고 이 값이 커지면 물질 전달 저항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게 맞죠. 요거는 다음에 벌크 유체의 속도는 촉매 입자 내부에서 물질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이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촉매 얘가 얼마만 이 세공의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결정을 주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기공의 크기가 기체 분자의 평균 자유행로보다 작으면 다공성 촉매 기공 내부에서 기체 확산은 누센 확산으로 어떻게 된다? 설명을. 이게 바로 누센 확산의 정의죠, 정의.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보게 되면 1번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1번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유체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이라는 말이 핵심이죠. 이때 벌크 유체로부터 촉매 표면으로의 외부 그 물질 전달 단계가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이다.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어떤 게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제일 느린 거잖아, 느린 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빠르면 이게 속도 결정 단계래. 그러니까 이 화학을 조금만 좀 알면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 정답이 나머지 2, 3, 4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을 딱 읽어보고 아 이거 말 안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바로 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얼핏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다음에 19번. 요거 국가직에서도 나왔는데 요 비슷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자, 1기압의 압력하에서 성분 A와 성분 B로 구성된 혼합물이 기액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액상에서 B의 몰 분율이 0.2이고 기상에서 B의 부분 압력이 0.6 atm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PA가 있고 PB가 있고 그 다음에 XA가 있는데 이 XA가 지금 얼마라 그러냐면 0.8이고 XB가 지금 얼마냐면 0.2라고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랬을 경우에 A에 대한 B의 상대 휘발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기상을 한번 봅시다. 기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 문제에서 저쪽 기상에서 B의 부분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B의 부분 압력이 이게 0.6 뭐라 그랬어? atm이라며.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0.4 atm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기압하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압력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때 YA는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0.4 해가지고 0.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B라고 하는 놈은 0.6이 되겠죠. 당연히 1 빼기 0.4여지 0.6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때 뭐가 되냐면은 상대 휘발도라고 A에 대한 B의 상대 휘발도라고 하면 알파 뭐가 돼? B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B 그 다음에 뭐가 돼? XB YA에 뭐가 돼? XA 요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아래 여기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래 여기서 얘네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YA에 YB 요거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XB분의 뭐가 돼? XA가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YA분의 요거는 얘네들은 0. 뭐가 돼? 4 0.6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XA가 지금 0.8이죠 0.2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지금 4가 나오고 요게 뭐가 돼 2분의 3 곱하기 4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6 나오겠죠 6.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보게 되면은 내경이 0.1m인 원통형 도관을 이용하여 유체 A를 4cm/s의 평균 유속으로 100m 이송할 때 발생하는 압력 손실은 자 원칙적으로 이 마지막에 유체 흐름은 하진 포화 질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가지고 얘가 측류인지 아닌지 그러면 측류라면 어떻게 돼? 페닝 마찰 계수 뭐 하든지 뭐 여기서 일단 레이놀즈 넘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는 만족한다 그랬으니 이거는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측류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델타 P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어져? D 제곱분의 뭐가 된다? 32 뮤 U L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D는 어떻게 된다? D 0.1m니까 0.1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32 곱하기 점도가 지금 얼마예요? 0.8g 0.1 파스칼 세크라고 했으니까 그쵸? 0.1 파스칼 세크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U가 나오죠. U 여기서 U를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가 돼? 0.04 4cm는 0.04m니까 0.04로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 길이가 100m죠. 100m.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 1280 파스칼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그 식하고 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서울시 지방직 그 화학공학 일반 그 마무리를 했는데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썩 아주 어려운 문제라든가 골치를 썩을 만한 그런 문제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그 국가직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